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에 맞서 근 40년간 항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화도. 수도 서울과 6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가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는 해로상의 요지란 점에서 일찍부터 국왕의 피난처로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물살이 급한 해로와 드넓은 개펄이 강화도를 천연적인 요새로 만들었다. 조선 초기만 해도 강화도에서 배를 댈 만한 곳은 북쪽으로 지금의 승천보 쪽과 동쪽으로 갑곶 등 두어 곳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강화도는 조선 초기부터 확실한 보장처로 꼽혀왔다. 보장지처라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과 조정이 그곳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전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최고의 그 안전지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강화도는 임진왜란 때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전쟁 후 선조가 4대 사고 중 유일하게 불타지 않았던 전주사고의 서적들을 이곳 정족산 사고로 옮긴 것도 강화도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강화도는 보장처로서의 구실을 톡톡히 했다. 후금의 등장으로 북방 정세가 복잡해지자 광해군은 강화도에 태조의 어진을 모셨다. 정묘호란 이후 인조는 또 다른 화가 닥칠 때를 대비해 강화도에 임금의 임시거처인 행궁을 세웠다. 보장처로서 강화도의 위상을 한층 높여준 것이 이곳의 비옥한 토지. 특히 강화도는 개펄이 넓고 해안의 굴곡이 심해 간척 사업의 최적지였다. 고려사 자료에 의하면 고려시대에 이미 간척이 시작되어 고려 고종 때 제포, 와포에 둑을 쌓아 좌둔전을, 이포, 초포에 둑을 쌓아 우둔전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국가 주도로 강화도에 처음으로 간척을 한 것은 고려 때부터다. 강화도로 임시 수도를 옮기면서 몽고군과 장기전을 펼치며 군량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그 뒤 임진왜란 이후 강화도 간척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시만 해도 많이 사는 강화도와 떨어진 섬이었는데 숙종 무렵 간척을 하면서 지금처럼 하나의 섬으로 연결됐다. 강화 유수 민진원이 숙종의 명으로 만든 선두평.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이 숙종 당시에 조성한 선두포 제방이다. 그런데 간척 사업으로 토지는 크게 늘었지만 문제가 생겼다. 개펄이 줄어들어 지형이 변하면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난 것이다. 그 이전만 해도 뻘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제 강화도 가보시면 대부분 해안도로를 따라 있는 평지에 있는 노는 전부 다 당시 간척된 지역이거든요. 그게 벌써 예전보다 뻘의 어떤 규모가 엄청 축소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강화도는 이제 예전과 같이 저기 상륙하지 못하려는 지역이 아닌 거죠. 이미 침략에 침입해가지고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요.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가 청나라 군대에 함락된 이후 강화도의 방어책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즉 해안선의 변화로 배를 댈 곳이 많이 생겨 방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북벌 정책이 논의되던 효종 때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쪽 해안선을 따라 외성을 쌓았다. 또 숙종 때에는 강화 해안 전역에 각 부대의 감시 초소에 해당하는 돈대를 설치했다. 5.3기의 난으로 청나라의 정세가 혼란해지자 강화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된 것이다. 막루와 포대의 기능이 결합된 돈대는 임진왜란 이후 불랑기라는 신화포를 중국에서 도입하면서 생긴 새로운 전술 개념이다.
조준 사격이 가능해진 대포가 등장하자 예전처럼 해안을 따라 성곽을 축조하지 않고 해안선에 일정 간격으로 작은 성곽인 돈대를 세우는 게 방어하기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돈대라고 하는 개념이 조선에 이미 임진왜란 이후에 도입이 됐대요. 최초 돈대는 이제 척후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근데 조선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강화도 주변 49곳, 49곳에 돈대를 설치를 하고 거기 오히려 화포를 가지고 당시 발달한 화포를 가지고 강화 해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죠. 그 상태에서 화포를 이제 훨씬 정확하게 예전보다 이제 당시 불량기는 훨씬 정확한 화포니까 그 정확한 화포를 가지고 상륙하는 적의 배조주로 이제 배를 교차 사격으로 이제 저지할 수 있다는 저지가 가능해진 시기가 되는 거죠. 숙종 5년 49개의 돈대가 만들어졌는데 특히 북쪽 조각유역과 김포를 마주보는 염화 일대에 집중적으로 세워졌다. 돈대 포구는 굴곡이 심한 강화 해협의 특징을 잘 이용해 설계됐다. 만으로 상륙하는 적에 대해 돈대와 돈대 사이에 교차 사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유세화 작업과 함께 통합 방어망도 정비됐다. 인조 때는 남양만 화량에 있던 경기 수영을 강화도로 옮긴 뒤 삼도수군 통어용으로 확대 개편했다. 북벌을 준비했던 효종 때는 영종진과 초지진, 제물진, 승천보 등 원래 경기도 서부 육지 쪽에 있던 진과 보를 강화도 가까이로 속속 재배치했다. 삼도수군 통호영은 삼남 지역에 있었던 삼도수군 통제영에 대비되는 곳으로서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의 수군을 통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호영이 강화도에 생기고 주변 지역에 있었던 진보들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 재배치되었다는 점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그 경기 해안 방어 체제를 성립시켜 나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방어 체계를 갖춤으로써 조선의 왕들은 강화도는 어떤 경우에도 함락되지 않을 땅이란 확신을 가졌다. 이런 강화도 이기에 1782년 정조는 이곳에 외규장각을 세웠던 것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이 강화도의 곳입니다. 조선의 역대 국왕들이 강화도를 얼마나 중시했는가 하는 것은 저기 이 김포 쪽에서 바라보이는 이 문수산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최후의 보장처인 강화도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서울 쪽을 향해서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성문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성문이 바다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 이 강화도로 내왕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강화도 외곽에다 성을 쌓고 천엄의 요새